휴가 끝나고 나서 조 표정이 완전 달라진 거 혹시 느꼈어? 나만 느꼈나? 데니랑 쌤은 느꼈어? 나도 느낀 것 같아. 그래? 분위기만? 분위기만 느꼈어? 난 조금 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네? 피부 톤도 달라졌다니까. 혈색이 달라졌잖아. 그거 안 느껴져? 아, 그런가? 혈색이 달라졌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좋은 게 아니고 집이 뭐 새 집에 가서 뭐 기분이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큰 고민거리를 던 느낌이 난다는 거지. 예, 그 전까지는 사람이 계속 수심에 가득했었는데 나는 그게 솔직히 이사 때문일 거라고 짐작을 잘 못했었거든. 혹시 조가 다른 고민이 있나? 근데 그거였던 것 같다고 휴가를 갔다 와서 보니까 느껴지더라고. 야, 조가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나 보구나.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 말 못할 자기만의 고민 같은 거. 쌤 주mus어? 나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고민이란 결혼을 이제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되는가. 그건 뭐 말 못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말 못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 음. 부럽다. 야. 그럼 가끔 막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을 억제해오는 그런 기분 느낀 적 없어 한 번도? 걔는 혹시 있어 보는데? 나는 조금 많은 것 같아. 나는 내가 사소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그게 남한테 털어놓는다고 해서 시원하지도 않고, 그렇지. 그리고 뚜렷한 해결 방안을 주는 것도 아니야. 맞아. 근데 또 그 뚜렷한 해결 방법을 주면 또 되게 뭔가 좀 부정적이야. 왜냐면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냥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마음보다는 해결 방법만 알려주려고 하니까. 난 좀 사소한 걱정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오히려 그 사소한 걱정들과 뭔가 그 정말 사소한 것들 때문에 진짜로 내가 지금 필요한 고민과 필요한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런 걱정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해? 그러면 털어놔도 잘 해소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그냥 없어지나? 난 해결 방법을 아직 못 찾았어. 난 그래서 계속 그걸 스트레스로 가지고 살거든. 그렇구나. 안 그래 보이는데. 아니 쟤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다 그 말이야. 그렇지?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 괜히 걱정이 많이. 나는 걱정을 대외적인 거는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
걱정이 이렇게 있잖아. 그게 해결 방법을 계속 찾지는 않아? 걔는 그냥 내버려두고 스트레스로 가지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면은 그 걱정에 대한 그거에 대해 직면을 해야 돼. 근데 그 직면할 때가 거의 다 미래거든. 뭐 예를 앞으로 들면은 있을 일이구나. 촬영이라든지 대표적으로는 촬영, 그다음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사소한 회의 뭐 정말 사소한 걸로 가져가면 뭐 여자친구와의 뭐 데이트 뭐 플랜 같은 거 정말 사소한 건데도 그게 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걱정과 고민이 돼서 계속 걱정 끝에 그 직면을 하게 되면은 그 뒤로 풀리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난 걱정이 있을 때는 그걸 해결해야만 다른 걸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걱정이 없는 것 같기도 해. 난 미리 대비를 다 해놔야 돼. 그거를 그냥 걱정이 있는 상태로 다른 일을 못해. 나는 그걸 해놔야 내 마음이 편해서 뭐 다른 생각도 하고 놀 수도 있고 이러지. 만약에 뭔가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내 안에 있다, 그럼 나는 아예 다른 걸 못 하거든. 나의 큰 가장 말 못할 고민은 이제 뭐 말하면은 말 못할 고민은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버릇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제 멋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항상 그걸 따지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그게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도 그게 자꾸 의식이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 뭐 하기 전에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도 맘 편히 못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 그냥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내가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서 반응이 나는 일어나더라고. 뭔가 이게 잘 돼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사고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마음 한가운데 박하사탕이 딱 박힌 것처럼 뭔가 하는 느낌이 계속 있어,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해결해? 그럼 이제 그 원인을 찾아 나서지. 왜 그런 생각을 내가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를 한번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쓰는 거. 글을 써. 지금 내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쭉 쓰다 보면은 이게 좀 정리가 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지. 근데 한 번씩 나는 이제 수첩을 쓰기도 하고 뭐 아이디어 노트에다가도 가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한 번씩 예전 거를 되돌아가 보면은 비슷한 코드로 하더라고. 비슷한 코드로 걱정을 하고 비슷한 코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두 번째는 내가 이 변화에, 세상의 변화에 잘 대처해가고 있는가.
혹시 뒤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걱정. 원래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지는 않나 그런 걱정. 그러니까 왜 요즘에 너무 좋고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잖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에서도 너무 잘 만들고 좋은 영상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면은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너무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제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그런 경험을 하거든 나는. 이러다 도태되는 거야.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 또 생각나는 말을 할게 쌤처럼. 나도 비슷한 건데 조금 나 혼자 멈춰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 혼자만 멈춰서 못 따라가는 듯한 느낌? 그럴 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몸부림치면서 막 움직이면은 뭔가 하나씩 빠지더라고. 뭔가가. 근데 어쩌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걸 빼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한 번씩 무서울 때가 있어. 나는 드디어 조 입을 뗐다. 방금 생각나서 다 썼다? 준비를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완성됐나 보다. 초반에 이사해서 표정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나는 인지를 못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지금 혼자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 최근에 가장 고민이 많았던 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냥 내가 요즘에 밥값을 하고 있나 라고 고민이 제일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을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회사를 옮길 때마다 그 사원수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이직을 했거든. 근데 그 말은 즉슨 내가 소화해야 될 파이는 계속 커졌다는 소리지. 근데 지금 이 회사까지 와서 내가 이 4명 중에 1명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 라는 고민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혼자 생각하는 고민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았고, 최근에 몸이 안 좋았던 것도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인가라고까지 고민을 했었거든. 근데 거기에 사실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사라는 또 문제가 덧붙여가지고 이게 시너지가 났던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이사를 하고 나서 표정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 이번에 이사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것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쓰레기를 다 버려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갖고 있던 옷가지며 뭐 서류며 뭐 안 보는 책들이며 이런 거를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버렸어. 싹 다 버리고 책꽂이도 다 드러내서 이제 내가 다시 정리하고 싶은 책들만 이제 꽂아놓고, 옷장도 다시 이제 입을 옷들만 정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리적인 정리임에도 어떻게 보면 멘탈적으로 조금 리프레시가 됐던 것 같아, 그 과정이. 덜어냈구나 싹 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서 뭐 땀을 흘려가면서 더운데 약간 조금 정돈된 느낌을 내 스스로가 받았던 거지. 그리고 나 스스로한테도 조금 정리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라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 이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괜찮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내 인생 중에서 그냥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걱정거리들을 조금씩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쌤 어떻게 생각해? 나는 좀 말 못할 그런 고민은 모르겠는데 걱정거리들은 계속 있는 것 같거든. 아까 데니 말한 것처럼. 근데 그것들을 이제 계속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내가 하잖아.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뭔가 실제로 시도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해결을 해 나가면서 내가 조금씩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 근데 그런 걱정거리들이 없다고 하면은 되게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냥 쭉 똑같은 사람 아니면 더 그냥 나태한 사람 위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 걱정들을 해결하면서 내가 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거든. 나는 그렇게 계속 뭔가 걱정들을 해결하면서 내가 부족한 면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발전시켰던 것 같거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약간은 편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는 있을 수 없다 라고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만 해당하는 걱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 아마 다 어떤 비슷한 코드로 걱정을 하더라도 또 내 자리에서 하는 고민과 대내 자리에서 하는 고민과 조, 쌤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걱정거리들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포인트는 거기서 내 걱정을 너는 왜 안 하냐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나는 이렇게 걱정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러는 순간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치?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에 더 적절한 태도는 여기서 또 옳고 그름을 말하네. 적절한 태도는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좀 힘들다. 그렇게 그냥 뭐 감정에 대한 내색을 한다거나 그런 게 그냥 해결이 아니라 그냥 좀 알아만 줘.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상대방도 그렇구나 하고 뭐 힘들겠다 정도 같이 알아주는 것 정도가 최선이 아닌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속을 좀 이렇게 들여다 봐주라고 하는 거는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정도의 뭐랄까 그런 자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끝까지 안 됐을 때는 조금 도움을 요청할 필요는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끝까지 안 됐을 때 내 옆에 정말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치? 그리고 겉으로라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느냐 그런 사람 있니? 쌤? 우리 동료들이지. 예상치 못했던 답인데? 아니, 실제로도 이렇게 서로 힘들 때 바쁠 때 서로 도움도 주고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내 가까이에서 찾기보다는 이게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고민들은 또 내 또래 비슷한 사람들은 또 대부분 하는 고민들이더라고. 그래서 뭔가 내 케이스를 대입해서
찾아보면 나랑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책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된다거나 아니면 매스컴으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된다거나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위안을 얻지. 아, 이런 고민들은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좋은 방법이다 그런 것도. 그래, 좀 이렇게 보아하니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그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그렇다면은 정말 좋은 사례라고 하면은 또 그 사람들은 해결 방법, 자기 나름의 해결 방법들을 소개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도 이 문제를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좀 위안을 하는 것 같아, 나는. 나도 방금 조 말을 듣고 나서 그게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거는 그냥 하이라이트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러니까 뭐 좋은 일도 그렇고 좋은 일의 하이라이트, 안 좋은 일의 하이라이트. 근데 사실상 그 안 좋은 일을 극복해서 좋은 일로 만들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 그걸 극복해냈기 때문에 그게 사례가 되는 거지. 근데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고. 되는 그런 사람 있어? 그러게. 근데 나의 진짜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뭐 정말 똑똑한 사람이든 정말 뭐 날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말 못할 고민이고 내가 꺼내기 힘든 고민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더 그 걱정거리가 안 사라지는 것 같거든. 나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없어.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오, 그런다. 데니 통찰력이 장난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 근데 내 경우에는 나는 고민에 대해서 정말 말을 안 하거든. 내 스스로 정말 말을 안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깔아주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야. 고민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예를 들어서 혼자 집에서 혼자 막 이렇게 막 다 죽어가는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근데 우리 와이프는 이제 좀 같이 살아봤으니까 이제 좀 알잖아. 지금 이 인간이 또 뭔가가 또 있구나. 그러면 나를 이제 불러 세워가지고 말을 해보라고 그래. 뭐 뭐냐고, 뭐가 문제냐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촉매제가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거든. 근데 하고 나면 또 해결은 안 되더라도 당장은 좀 편하긴 해. 그렇기도 하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런 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말을 하게. 아마 나는 이런 자리 아니었으면은 이런 말을 사석에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 주변에 말을 꺼낼 수 있는 자리가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게 참 중요하겠다. 맞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나 이거 고민이 있어 이렇게 하기 사실 되게 힘들지 않아? 그렇지. 힘들어 생각보다. 그렇지. 타이밍 잡기도 그렇고 뭐 같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도 나 사실 고민이 있거든 이렇게 하기가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씩 물어봐주고. 그치? 말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 자리와 기회를 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시일 수도 있고. 조 와이프가 괜히 조한테 물어봤겠어?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니까 물어봤지. 이번에 장마가 엄청 길잖아.
이 장마 때문에 약간 우울한 기분을 느낀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 나도 사실 조금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날씨가 맨날 변하는 것 같이 들쭉날쭉하고, 그게 뭐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왠지 모를 그런 그 화학 반응 같은. 날씨도 뭐 과학적으로 뭐 수식이 있어서 맨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어떤 뭐 맨날 바뀌는 흐름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오늘처럼 뭐 완전히 맑은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가 뜰 때가 있으니까 그냥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장마를 현명하게 우리가 잘 보내듯이 그 우울한 감정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혹은 그 걱정거리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그냥 그 기간을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냥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든 지경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내가 그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가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난 오늘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항상 쌤이 얘기하는 건데,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런 얘기 했었나? 인정. 아, 인정.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약한 사람인 걸 인정을 하고, 그 약함을 채울 수 있는 대비책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해. 경험을 많이 하든지 지식을 많이 쌓든지 해서 맞다. 내가 받는 걱정과 고민이 있으면은 빨리 펼쳐보고, 그렇지. 뭐 그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 과정이 없을 때 그 걱정거리를 이제 주변한테 공유를 해서 주변의 지식으로 그걸 또 채워나가고, 그러니까 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 아니면 내 소중한 사람들로 내 약한 거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고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해소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냥 앉아서 고민만 해서 그랬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뭔가 문제라고 인식이 돼서 실상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되지 않더라도 우선 움직이면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덜 수가 있었거든. 이번 이사도 그랬고, 그냥 뭔가 내가 이사를 함으로써 내 고민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 몸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약간 그 고민을 잊는 것도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뭔가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좀 고민이 생기면은 자꾸만 더 주저앉고 더 깊숙이 파고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되든 안 되든 한번 움직여보는 게 맞겠다. 안 입는 옷을 버리는 것처럼, 안 읽던 책을 버리는 것처럼. 괜찮은 방법이더라. 좋아. 그 눈으로 보이는 정리된 환경이 그럼. 되게 기분 좋더라고. 그럼 그걸 무시 못해. 우리 집에 짐이 없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니까. 난 다 버려.
처음에 뭐 고민이 없다고 했잖아. 말 못할 고민.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씩 생각났잖아. 근데 나는 말 못할 고민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없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고민을 그냥 다 말했던 것 같아. 나는 말 못할 고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랬구나.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가족이나 뭐 지인들, 내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그 고민이 크든 작든 그냥 툭 던졌어. 뭐 이렇게 이런 내가 이런 좀 이런 생각해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서도 나도 그런 같은 고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또 그 사람의 고민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든. 그럼으로써 내 고민은 그 별로 큰 고민이 아니었구나 라고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의외로 작은 데서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치? 나는 고민 그냥 있을 때마다 자주자주 그냥 얘기하거든. 심각한 형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의 소재로 그냥 하나씩 얘기하기도 하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면 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불가분해지면서 내 고민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들면서 좀 더 쉽게 풀릴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던져 놓음으로 해서 내 문제를 이렇게 뭐랄까 공론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좀 내가 떨어져서 보면서 생각보다 이게 큰 놈이 아니었구나. 나는 월척인 줄 알았는데 피렘이었구나.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네. 여기 빠져 있어 버리면 너무 커 보이잖아. 돌덩이가. 누가 또 알아주지도 않잖아. 그러네. 이 사람은 뭔가 고민이라고. 마음이 미쳤는데. 아니다. 그래. 우리 서로의 월척 같은 고민을 피레미로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합시다. 끝! 끝!